원장님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진호 목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배에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라탔던 배에 제자들이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배에 올라타서 다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지문보다 아주 낮답니다. 그래서 기류 변화가 생기면 호수의 물이 막 끓어오르는 듯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제 그곳에 배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휘몰아쳐 가지고 침몰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광풍과 물결, 그 물이 배에 가득 들어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그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제 드디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항변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상황을 정리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말씀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또 영혼을 구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어떤 원을 개원을 하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갑자기 전세 사기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또 아이들이 줄줄이 이사 가면서 한 명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태도인 걸까요? 자, 믿음이 있는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바람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이 좀 이렇게 차오를 때 얼른 자신들이 물을 좀 퍼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잠자고 있는 듯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제자는요, 매 순간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배에 탔다면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람이 불면 주님 바람 부네요. 주님 바람 부는 상황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치면 또 물결이 친다고 같이 주님과 더불어 그 상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계신 원장님 계신 곳에 아마 공기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삶의 순간 가운데 잠시만요. 삶의 순간 상황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어느 곳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 녀석이 저에게 아침 인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맛있다고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녀석이 어디 가서 뭘 좀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다 그거 했던 거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더니
막 이제 떨어져 죽기 직전에 아빠, 왜 나 안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이 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행을 갑니다. 아빠, 나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 지난번에 저에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아빠 그때 참 고마웠어요. 아빠 이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래요? 아빠 제가 지금 어떤 걸 경험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빠 혹시 저에게 지혜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타자마자 배에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냥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따로 살질 않습니다. 따로 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절대 어떤 상황이라도 분리가 되질 않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저는 아침에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자마자 한 30분 정도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늘 옆에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기질로 절대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죠. 그때 그 모세의 부모 눈에 이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것을 단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으로 붙잡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은 세상을 배반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기질을 배반하게 됩니다.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됐어요.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믿음으로 선택해서 말씀 따라 걸어간 겁니다. 3개월 후에 믿음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옹알이가 심해지니까 주변에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겠죠. 울음소리가 발각이 되면 이제 모든 가족 다 몰살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광풍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괜히 시작했어. 그때 바로가 낳자마자 날강에 던지라고 했다면 그때 정은 안 들었을 텐데 좀 슬펐겠지만 정은 안 들었을 텐데 괜히 말씀 따라서 아이 키운다고 정 들었잖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덤벼들었는데요. 한두 달 지나도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내가 괜히 말씀 따라서 이 사역 한다 그랬어. 그때 다 강사로 오라고 할 때 거기 가가지고 대충 했어도 지금 몇백 원 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서 떠났다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요, 그 아이 가운데 아이를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창을 발라서 그 아이를 거기다 넣어두고 하숫가에 놓습니다. 이거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몸을 움직이시잖아요. 가렵게 만드시고 목욕하게 하시고
그 바로의 궁정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나일강에 왜 목욕하러 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 주께서 주변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럼 그 시간에 고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 잘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 내 기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내 고기 잡는 그물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과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께서 고기를 그쪽으로 몰아주셔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따라갈 때 광풍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서 광야 들어갔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늘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오잖아요. 사실 주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가르치려고 이 상황 가운데 가시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자마자 주님이 그들을 제쳐가요.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힘겹게 막 노를 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계속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드디어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배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장님들, 우리 주께서 우리 사명 주셨어요. 이 다음 세대 한번 책임져 보라는 거죠.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믿음 따라서 돈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걸어가 주는구나. 내가 너무 고맙다.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너희들이 힘겹게 노져올 때 내가 무리를 걸어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마. 주님이 아멘. 약속해 주신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이 사명 이루어드리는 우리 원장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만 주님 찾는 자들이 아니라 매 상황,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모든 상황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정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부 순서가 윤한수 원장님 순서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본부의 광고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원장님 말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김용환, 김수남 선교사님 SF 교육그룹 합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공부방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공부방 있다면 서로 나가서 전단지에서 돌리는 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현장에 또 직접 찾아가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락처 이렇게 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잘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저희 번성교회에 그 어르신 공부방이 생겨난 내용을 우리 원장님들께 모두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다 전달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우리 공부방 지우는 내용들 계속 점검하고 이미 지금 세워진 공부방이라면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본부에서 지원했으면 하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내용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전주에 있는 반석 침례교회 오픈 예배를 제가 참여했습니다. 개원 예배 참여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한 10여 분 정도가 우리 반석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10여 분 정도가 오셔서 함께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우리 특별히 이 사모님이 원장님이신데, 어, 시작하기 전에는 좀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도 어르신 공부방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 공부방에 세 분이 하루 또 등록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김용환 선교사님께서 문자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광주에 있는 광주 번성교회 번성공부방에서 성인반이 지금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벌써 한 5분 정도가, 4분, 5분 정도가 등록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김성철 교수님, 저희 백석신학대학교의 MPO 경영학과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영리 기관 경영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김성철 목사님이시고 교수님 주간에 어떤 SF 미러클 전도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영리 조직 운영 그리고 구티비에서 본부장님이 또 오셔가지고요. 이곳에 대해서 잘 설명 들으시고 저희 미러클 암산에 대해서 우리 굿TV를 통해서도 또 안내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대표님이 지금 현재 서울 출장을 가 계십니다. 굿TV 우리 본부장님과 또 미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서실지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고 함께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늘향기교회, 서울시티교회, 그리고 항동중앙교회가 지금 학습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지 공부방으로 홍성에 있는 유나미 원장님 지금 공부방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공부방 운영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의 SF 미러클 암사 공부방은 유초등 공부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7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 수강료 13만 원 있고요. 어르신 공부방은 이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수강료는 무료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간식비 명목으로 한 3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고요. 저희 본사에 납부하실 콘텐츠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공부방으로 해서 유초등 공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강료 13만 원, 콘텐츠 사용료 3만 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초등 공부방과 성인 공부방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 잠시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나누시고 앞으로 2부 순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선교사님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잠깐 인사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런 내용도 다 전달드리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SF 교육 그룹에 합류한 지 처음 작년 10월 5일 날 대표님을 만나 뵙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한 목사님들하고 또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또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구나. 이제 처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힘들 부분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선교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는 가방 준비 들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말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이겨냅니다. 그러듯이 이게 원장님들에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그 마인드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또한 좋은 곳이 있으면은 내일도 사실은 저기 파주 쪽에 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가기로 했고요. 모레는 당진 동일교회
세미나가 있다 해서 항동중앙교회 사모님하고 거기 전도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또 차로 모시고 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방과후 학교, 돌봄 학교를 어,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해서 거기에 또 우리 또 미러클 암산이 같이 접목을 해서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공부방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본부하고 상의를 하시고 저는 현장을 답사를 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혀 부담 가지 마시고 문자로라도 언제 시간이 되냐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함께 하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킹덤 아카데미 조이 캠퍼스의 윤한숙 원장님을 모시고 SF 미러클 암산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선배 원장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 윤한숙 원장님께서는 한 1년여 전에 저희 킹덤 아카데미 조이 캠퍼스를 오픈하셔가지고요. 지금 많은 친구들을 또 이렇게 길러내고 있고 현재 한 13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한숙 원장님 역시 많은 부침이 있고 지금 아직도 계속 흔들리면서 원장님 지금 캠퍼스 운영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도 미러클 암산으로 통해 가지고 한 7단계 후반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어떻게 미러클 암산 가르치고 계신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내용 함께 청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한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1년 정도 SF 킹덤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오고 있는데요. 미러클 암산 공부방에서 지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는 좀 다르지만 SF 킹덤 아카데미와 비슷한 미러클 암산 어떻게 지도할지 함께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미러클 암산은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죠. 본부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직접 지도하시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미러클 암산을 훈련하면서 아이들의 기억력과 암기력 그리고 타 과목에서도 적용되는 정보인식 능력과 논리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학습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어떻게 달라졌다는 부분을 인식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애들이 인식하고 더 자신감이 붙어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네. 그렇게 잘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미러클 암산을 하면 좋지만 저도 사실 매일은 못합니다. 네. 매일 미러클 암산은 못하지만 저희는 화목 이렇게 암산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네. 매일 미러클 암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매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노출시켜 주시면 계속 발전해서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미러클 암산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특히 초등 고학년으로 학교식 사칭 연산에 익숙한 친구들은 미러클 암산식 계산이 힘들어지고 잘 따라오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매일 미러클 암산을 할 수 있게끔 몇 문제라도 풀 수 있게 하시면 학교 수업 사칙 연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좀 더 습관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접목시켜 주시고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지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원장 연수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금세 실력이 늘고, 선생님보다 빠르게 호전하는 날이 금방 와요. 그래서 그때도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려면, 우리 원장님들도 항상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호산을 잘 점검할 수 있게 항상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별로 편차는 있지만, 분명 미라클 암산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킹덤 아카데미와는 다르게 미라클 암산 공부방은 원장님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학금 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면 네, 금방 부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 지도하는 거나 학습 커리큘럼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이 시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원장님 계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조금 끊기거나 하면 제가 좀 보도로 좀 다른 원장님들이 좀 일반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원장님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이 단계를 전부 다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어떤 빠른 아이들은 뭐 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이제 고지를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1년 됐다고 했는데 한 7단계 후반 정도 됐다고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어, 7단계 후반하고 있는 아이들은 혹시 몇 학년일까요? 지금 이제 5학년 되는 친구고요. 네. 같은 5학년 친구지만 학습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학생 친구는 이제 5단계 중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7단계를 하는 친구는 여학생인데 되게 네, 그렇죠. 그 학생은 7단계 복습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끝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정도까지 그러면은 네. 6단계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7단계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7단계 한 거를 다시 7단계로 복습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일까요? 7단계 한 거를 다시 복습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3단계 끝나면 복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10명, 13명이 한꺼번에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한 6명 정도 시작했어요. 아, 6명, 5명? 네네. 교회 그러면, 아이들이어서요. 네.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어떻게 구성원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몇 학년, 몇 학년 뭐 이렇게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1학년 친구 2명이었고요. 네. 2학년 1명, 그리고 4학년 3명. 이렇게 있었네요. 네. 네. 그럼 딱 하기 좋은 아이들이 딱 되긴 했겠네요. 말이 조금 알아먹을 수 있는 아이들로 시작을 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제 그 수업 진행이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코칭하고 문제 풀기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고, 이제 영상이 근데 이제 볼 때 그러면 6명이었으면은 영상을 갖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갖다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저희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킹덤 아카데미에서는 영상 미라클 수업. 없이 예, 네. 그냥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지도가 있었고요. 저희 미러클 음, 암산은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영상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차이가 있는 내용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기 좀 킹덤 아카데미로 좀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부산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영상을 보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뭐 6대가 짝이 있고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짝이 있어서 이렇게 짝짝 시작하면 좋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보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면 했었는데. 우리 윤한수 원장님, 우리 킹덤 아카데미 콘텐츠 중에서는 그 쿨 영어라던가 그 네. SF 복화, 그 또 속청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제한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좀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는 영어 도서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4대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에는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시설이 좀 보수 과정이 있어서 지금 학원에서 컴퓨터 2대로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한 타임에 오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음, 2명은 먼저 쿨영어를 시키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단어 복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돌려가면서 시키고 이제 만약에 미러클 암산을 동영상 먼저 보고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시키도록 지도해 주시면 네. 나눠, 그러면은 네네. 네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모든 친구들 딱 오면 바로 영상 보면서 보고 선생님께 설명하고 문제 풀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내용들 복습을 먼저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 그냥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 먼저 영상 먼저 본 친구들은 영상 보고 선생님께 설명하고 문제 풀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조금 주시면 충분히 노트북 수가 컴퓨터 수가 좀 적더라도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선생님네는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은 다른 원장님들도 그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 좀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아까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이걸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그 해본 사람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다음 세대의 도구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아이들이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게 안 달라지면 어쩔까, 우리 아이들은 못하면 어쩔까, 이제 이런 좀 사실은 두려움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또 아이들이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그 학습 영역에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참 마음이 든든해지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의 어떤 역량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네. 네네.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9월 말쯤에 2학년, 이제 3학년 되는 남학생 한 명이 최근에 저희 교회를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 겨울 성경학교를 이틀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가 정말 교회에 너무 좋다고 하고 네, 한번 초대가 됐는데 또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분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어, 학교에서 유명한 네, 돈벌이 손이 많이 필요하고 네, 음, 그 혼자 외동으로 자란 친구이다 보니까 하숙 관계, 교우 관계도 많이 좋지 않고 그런 음, 친구인데도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이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또 네, 그런 기도의 양식을 좀 더 쌓아다 보니까 아이도 많이 변화가 되고 안정되고 또 아이들이 또 느끼더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를.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 '아 참 고모방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음. 네. 그 선생님네는 그러면 교회랑은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 어, 그 교회랑 관계가 음. 저희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당의 막 허락이라든지 뭐 요런 문제, 아. 또 이제 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막 말하자면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이거 막 하자 막 이런 좀 입장이거든요. 어, 음.
그걸 하려면은 교회랑과의 그 관계가 잘 되어야지. 왜냐면은 네, 맞아요. 이 네. 교회 안에 음,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조금 음, 어떤 그런 약간 불안감 또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간에서 되게 신중하게 이걸 행동하고 맞아요. 이거를 그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 음, 그 이거를 이거 지금은 저는 교회에서 저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어 유년주일 학교에서는 유년주일 학교도 지금 이 이제 바탕이 지금 유년주일 학교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네네. 선생님들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음, 지난주에는 이제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유년주일 학교에서 아 이런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아는 음,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그 외부의 어머니들 설명회 할 때 좀 그러니까 설명회를 제가 두 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일단은 그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교회랑 이 미라클 암산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떻게, 잘 지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막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네는 지원을 어떻게 교회에서 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지,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하셨는지. 어, 저 일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초반에 정말 네.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음, 모집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초반에 그 5명, 6명 친구들이 온 것도 사실은 목사님의 설득과 목사님의 그런, 네, 이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진호 네,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신호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러네.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말을, 또 학부모님들이 좀 좋다고 이제 소문내 음, 주셔서 이제 온 네. 친구들은 2명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저희도 지금 영어 도서관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네. 학원은, 어, 저희, 네, 제가 운영을 하고 아, 있지만, 네. 그 지금 공부방 하고 있는 장소는 교회 소속이에요. 네. 교회, 네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애매한 상황이지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잘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음, 사실은 목사님이 잘 중간다리 역할 잘 해주셔야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 음,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막 음, 잘 네.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 측에서도 아, 이것이 좋은 맞아요. 프로그램. 네, 네, 네. 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했는데 입장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역할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부담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네.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 되게 조금 음,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힘을 얻는 거는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낙심이 되면은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은 음,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어, 제가 좀 이렇게 같이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눌 수가 있어서 좀 많이 힘이 되는 거는 같아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른 분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 사항을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뭐 5명, 6명 뭐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13명까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중간에 뭐 더 있다가도 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음, 주로 학생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음, 학생들이 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전단지 들고 학교 졸업식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졸업식, 저희 학원 근처에 금평초와 동부초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초 졸업식, 금평초 졸업식에 가서 드리고 했는데 그때의 열매가 1명 있었습니다. 그게 그 최근에 전도된 친구고요. 그리고 당근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돈을 드리고
하는 유료로 광고 사이트에 올리는 게 있어요. 네. 무료로도 할 수 있지만 광고를 올리면 초반에 그 상단 글에 올라와요. 그럼 네. 주부님들이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게 한 명 그렇게 또 10매가 빠졌어요. 네, 그렇게 한 명씩 했네요, 제가. 네. 또 있나요? 그 기도회 모임에서 네. 한 명 또 추천받았다고 들은 내용이 네,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저 매일매일 저희 교회에서 줌기도회라고 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또 홍보를 해주셔서 한 명 또 10매가 맺었고 또 뭐지? 또 있었나? 네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 학생 모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음,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잘 음,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과 좀 친한 음,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음, 어머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회원 모집이 되는 내용이 가장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들, 우리 교회 관련 뭐 기도 모임이라던가 어떤 뭐 권사회라든가 아니면 집사님이나 교구라든가 그런 내용들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기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뭐 무료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번 와 보내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일반 네. 사람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블로그는 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그런 내용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또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단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있는 회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계속 전단지 돌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좀 꾸며 놓으셔야 되시고 교회 커뮤니티라던가 우리 아이들을 잘 진심으로 양육하셔가지고 아이들 통해 가지고 회원 모집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우jan수 원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은 그 네이버에 마이플레이스를 등록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 블로그랑 연관이 되어서 어떤 그 게시물이 몇 개나 올라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이플레이스 전화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신 학부모님도 계셨고, 블로그 통해서도 네, 연락 주신 학부모님들이 또 3명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이 아카데미랄까요? 조이 아카데미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네, 조이 SF SF 조이 SF 킹덤 아카데미 나오네요. 이렇게 조이 SF 킹덤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조이 SF 킹덤 아카데미 학원 교습소 이렇게 돼 있고 간략하게 학원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이 SF 킹덤 아카데미라고 지역을 네이버에 등록하는 내용이 마이플레이스가 되는 내용이고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시면서 위치 태그를 마지막에 올리시면 그거 내용들이 이 위치에 후기로 블로그 리뷰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에 대해서도 방문자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마이플레이스 관련해서 말씀 나오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그리고 카카오 맵에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런 내용들 등록하시면 학부모님들이 검색하기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그런 내용들 중에 또 네이버 지도 이런 거에 걸리는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그 저희 미러클 암산 강의를 할 때 혹시 좀 중간에 걸리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복습을 좀 시켜주면 좋다든지 그러한 단계라든가 고비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고비.
3단계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애들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4단계 마지막 후반 부분에 네, 지금 교재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 행이 많아지는 부분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부감이 들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참고 견디자. 잘 독려해 주시고 또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자기 학습할 분량이 다 끝나면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그 칭찬 스티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간식과 스티커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독려하고 또 칭찬해 주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비는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나집니다. 네. 3단계 마지막 일단 힘들어합니다. 네. 네. 마지막 부분. 네. 그 제가 학습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3개월 차, 4개월 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이 시간대가 이제 4행 정도 덧셈 뺄셈 이제 연합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미러클 암사 하기 싫어지고 머리 아프다 생각하고 좀 어려운 친구들 경기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이제 3개월 후반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시간들을 잘 견뎌야 우리 친구들이 호산이 빨라지고 두뇌 전자 계산기가 만들어질 그런 기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는 방법이 우리 원장님들 칭찬 그리고 스티커, 간식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3개월 차, 4개월 차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요. 특히 3단계, 4단계 내용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복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를 다 끝냈다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편하게 호산하고 암산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이 3단계, 4단계 이 시간 잘 견디고 3단계, 4단계 견디면 7단계까지 어떻게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게 네, 됐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네, 굉장히 체계적인 거 좋아하고 계획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예요. 되게 야무진 친구고 그리고 이해도 빨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되게 특수적인 네, 케이스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그 아이가 계속 해나가면서 아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나 하고 하는 그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네, 7단계 복습까지 하고 있네요. 네. 이거 네.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이들보다 뭔가 앞서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안진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메타인지를 음,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자신이 약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어떤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미러클 암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될지,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공유해 주시고, 이해하게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미러클 암산의 강의법은 아이들이 먼저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께 설명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잘 약한 부분 있으면 원장님들이 캐치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중에서 메타인지를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아이들별로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이 두뇌 전자 계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량이 언제 발휘될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 나아가면서 잘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네, 제가 원장님들 좀 네, 해도 어떻게 계세요? 될까요? 네네. 네네. 일단은 조이 캠퍼스 원장님이 아까 그 미라클 연산에서 어려운 단계들 지금 책을 봐야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좀 나중에 정리해서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각기 다른 학년을 지도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애들을 가르쳐 봐서 하는데 굉장히 학년마다 아이들 학습 그 능력이 달라서 그거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지도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3학년 되는 친구들 2명, 그리고 4학년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요, 각각 개인별로
지금 수준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한 친구들을 이제 모여놓고 6명, 많게는 7명, 8명까지 같이 이제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대1 거의 1대1 개인 지도 학습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다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여기 부분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그럼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하고 아니면은 다른 과목을 이제 먼저 풀려고 하거나 그렇게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학습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과 좀 결여되는 부분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아이들의 지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월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네. 경험을 해보고 그 아이들이 다 학습도 다르고 지무도 다르고 막 그런데 네, 네, 그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이 더 많이 유리하실 것 같고 음, 네, 그거는 네, 제가 잠깐 그렇죠. 답변을 좀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우리 미러클 암산을 소개하는 영상 중에서 우리 원장님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자아이들 2명이 와서 같이 호산하는 내용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호산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조금 더 빨리 당겨주니까 같이 호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음, 이 미러클 암산은 호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같이 이렇게 연산이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함께 공부했을 때 또 시너지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저희 좋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명이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다 4개 반에서요. 53명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반에 한 13명에서 9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수업하냐 하니까요. 아이들별로 좀 그룹핑을 합니다. 한 2명씩 잘하는 친구가 조금 느린 친구를 같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줄 수 있고 아예 좀 잘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한 명이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모두 다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그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산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짐이 덜어지기도 하고 조금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 우리 좀 잘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부담도 덜어지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아이들이 좀 많아질 경우에는 충분히 수업 진행할 수 있고요. 한 3, 4명, 5명 정도까지는 선생님 혼자 1대1로 봐주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보다 좀 더 많아질 경우에는 7명, 8명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그 내용도 역시 1대1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그 수업 진행하는 내용들 몇 번 보셨을 텐데 수업 진행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것보다도 네. 그것보다도 윤한숙 원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좀 전에 전도 어차피 킹덤 아카데미 공부방을 또 운영하시면서 미러클 암산 일단은 전단지 들고 학교 주변 그 졸업식 때 하셨고 또한 당근을 통해서 또한 매일 또 이 기도회 통해서 또한 그 네이버 블로그 그거 말고 또한 혹시 꾸준하게 아니면은 어느 공부방에서는 이제 그 제안도 하셨어요. 사실은 파라솔을 아예 학교 근처에다가 파라솔을 해놓고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는 경우 그 앞에다가 파라솔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기를 혹시 원장님은 그렇게 해 보셨는지. 저 사실은 본부 SF 교육본부와 함께 얘기하면서 파라솔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실행을 본부 측에도 바쁘고 저도 어,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저 사실 혼자인데 아, 그렇게 혼자. 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만 들고
실행은 못했어요, 사실은. 네. 음, 네.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은 한번 파라솔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재에 하나 들고 나가서 애들 한번 재밌게 한번 수업 시연해 보시고 같이 한번 수업 조그맣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사실 항상, 왜냐하면 타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야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젊었을 때 항상 그 빨간 펜이라든가 그런 거 파라솔을 항상 기억에 남아서 그분들은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은 그 마케팅이 과연 통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나 요즘은 디지털인데, 그 마케팅이 통할까? 그러나 음, 제가 90년도 초반에 독서실을 운영했을 때, 저도 그때 당시 전단지를 3일을 뿌렸는데 참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마케팅을 좀 바꿨어요. 상담 쪽으로. 그래서 음, 학병들하고 상담, 학생들하고 상담.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이 3개월 만에 169석이 저는 다 채워졌거든요. 음, 그러듯이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그래서 우리 지금 SF 미러클이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음,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광주 번성교회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 반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홍경희 원장님께서, 이게 보통 우리가 보수 개념 하면은 10을 만들기 위해서 1은 보수가 9 그렇게 하는데, 홍경희 원장님이 참 센스 있게 9를 만드는 숫자를,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78세 된 어르신도 계셨어요. 9를 만드는 숫자를 다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1하고 8, 2하고 6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지혜를 주셔서 원장님 그렇게 또 공부를 이렇게 어,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것을 분명히 한번 공방에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쓰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 보니까 너무나 하기애애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느냐에 음,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유튜브에 노출돼 있어서 재밌지 않으면은 다 안 보잖아요. 이게 쇼트라 그러죠? 뭐 1분 이내에. 그러듯이 참 원장님들 역할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홍영희 원장님 하신 그것을 유심히 봐봤는데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좋은 교회 갔을 때는 찰밥을 음, 너무 네? 꿀을 아닙니다. 네. 좋은 교회 갔을 때는 그때 5개 반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4개 반이라고 했는데 1, 2, 3학년 2클래스, 4, 5, 6학년 2클래스, 또 중학생에서 2클래스, 아니 한 클래스에서 5반이 있었기 때문에 10명 가까이, 10명 이상 반이 형성이 돼서 공부하는 모습은 보지 않고 멀리서만 그냥 바라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음,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었었지만은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오는 거였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경영 원장님 혹시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재미있게 어떻게 수업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네, 네. 진짜 수업은 재미있어야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그분들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돈 계산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1단계 정도는
그냥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게임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게 아닌가. 또 왜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그냥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옛날 생각도 나시고 이제 뭐 연필로 이렇게 막 써가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즐거웠는데 내가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막 이렇게 공부하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그걸 시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쉬운 것도 그냥 이렇게 틀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별로 한 거 없는데 본인들이 하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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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시키면서 다른 분이 하는 것도 보고 이제 또 틀렸으면 그거 틀렸어 하고 옆에서 막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그 반을 그냥 즐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이렇게 재밌게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 나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수업을 본인들이 이제 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간식도 좀 준비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방법들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머리를 이제 전두엽을 자꾸만 자극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나누기를 해도 만약에 이게 1하고 9라는 게 이제 보수 그 개념을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 자체가 저는 그분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업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지금 이 시간 윤한수 원장님, 선배 원장님께 미러클 암산을 먼저 하고 계시고 지금 7단계 한 번 더 복습하고 있는 아이들 지금 지도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청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혹시 선배 원장님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단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산 없이 이렇게 암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궁금합니다.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읊조리듯이 호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자리수 5행, 4행 혼합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거의 30초 안에 풀고 저희 도움 없이 이제 거의 이제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혼자서 풀고 혼자서 하고 이제 그다음 안 풀리면은 이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고 있는 편이어서 읊조리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호산하지 않고 이제 읊조리듯이 이렇게 호산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미러클 암산 지도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이들이 호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왜 해야 되는지 추정도 부리고 하는데요. 일단은 눈으로 푸는 것보다 말로 해서 다시 듣고 다시 손으로 쓰고 하는 저를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많이 뛰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늘고요. 또 그래서 호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진행해 시켜주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나중에 가서 만약에 아이가 또 자동화가 많이 됐다 싶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크게 호산하지 않아도 된다. 호산하지 않고 눈으로 읊조리듯이 호산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미러클 암산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킹덤 아카데미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 공부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학교에서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2학년 되는 친구 중에 발달이 조금 늦은 여자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기,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르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암산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암산으로 접목시켜서 풀더라고요. 10 빼면 2, 뭐 8에서 2를 더하면 4 이렇게 뭐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풀고 또 또 5학년 된 친구들도 이제 사칙연산 네, 암산이 위로 요구되는 그런 분수 같은 부분이나 뭐 나눗셈, 곱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접목을 시켜서 제가 일부러 인지시켜서 학습시켜 주니까 좀 더 수월하게 풀렸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미 배웠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 암산으로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보자 하면 또 빨리 푸는 그런 학습 경험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학년부터 그렇게 한번 시켜주시면 네,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하거나 좀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그럼 본인 얘기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부모님과의 상담. 저는 자주자주 이제 학부모님께서 뭐 아무래도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결강하거나 방학이라서 이제 한 달 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이 정도 이렇게 학습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하면서 자주 연락드리면서 네, 학습 현황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걸 제가 선호를 해서 그런 부분 학부모님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러이러한 가정 환경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또 또 어떤 부분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제가 돈 안 받고 네, 지금 장학금 개념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개념으로 아이는 돈 신경 쓰지 마시고 보내시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2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께서 전에 독서실 하실 때 뭐 상담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뭐 만석을 채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거기 독서실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곳, 학생들이 우범 지역.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뭐, 드러내고, 다 내보내고, 시설을 한 상태에서, 참, 이제 독서실이니까 오픈을 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등록한 애들, 이틀 등록한 애들, 뭐 일주일 등록한 애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면목동이었는데 면목고 앞에서 제가 팜플렛을 돌렸고, 근데도 전화 한 통이 없었고, 이게 새벽 2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또 아파트에 일일이 그 팜플렛을 돌렸고, 또한 단독 있는데 또 불렀는데, 전화 한 통이 안 왔어요, 사실. 그때 95년도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번호,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상담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 비전이 이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 상담에 응해서 만약에 따라준다 하면은, 어, 얼마든지 진행 좀, 이게 저는 그때 당시 요즘 학원들이 이렇게, 이게 뭐야, 복사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독서실에서도 복사기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신문 사설부터 시작해서 영어, 수어, 단어, 또한 수학 공식, 또한 그때 당시 또 오성식 팝스 잉글리시까지 저는 다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그때 당시 주위에 5만 원 한 달 독서실 비용이 5만 원인데 저는 6만 원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매일 저는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그때 당시 좀 악바리 근성이 있었죠. 그때 뭐 믿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악바리 근성으로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근성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돌아가면서 미팅을 계속 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그냥 상담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는 독서실 이렇게 오픈했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부모들하고 또 상담을 계속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3개월 되니까 169석이 다 채워졌던 거였어요. 네. 이게 남들보다 이렇게 앞서서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저는 차량 운행까지 우리 차량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차 타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까지 가냐. 저는 학교도 가서 차 운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해운여고, 성공여고 두 개, 특히 이제 여학생들. 음, 그래서 차 운행까지, 왜냐하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차 운행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리시에서까지도, 면목동 중랑구였으니까 구리시까지도 학생들이 올 정도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도 아무리 허름하더라도 맛집이면 맛이 있으면은 저는 다 악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 끊임없는, 왜냐하면 한 명이 두 명이 되잖아요.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이게 상담하니까 그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윤한수 원장님한테 진짜 당근 유럽에서 그렇게 또 모집해서 이렇게 상담 이렇게 등록했다 하고, 또한 전단지 들고 졸업식에 가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 명이라도 받아들이면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되면은 두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내가 조금 전에 그 파라솔 그 부분을 과연 본부에서, 이게 저희 부부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데 언제까지 다닐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힘 닿는 때까지 제가 지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또 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을 항상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독서실을 저는 한 장기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독서실 하는 운영을 보고 그 독서실 내부에서 공부하신 분이 자기에게 넘겨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동대장 시험을, 군인이 했는데 동대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자기 자녀가 아파서 백혈병으로 아파서 자기는 어디 가도 못한다. 이 부근 병원에서만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군대 이제 저 외편을 하면은 이것이 낙에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까지 두 번을 저 없는 상태에서 제 와이프에게, 수호 선교사에게 집으로 어떻게 알고 집까지 찾아와서 좀 넘기라고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모습을 1년 동안 다 봤기 때문에 그분도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운영을. 이게 사실 지금 이 우리 윤하수 원장님이 지금 벌써 1년 되셨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아직 거기를 갈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시간 내면은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뭐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상황도 보고, 또 참석하는, 이게 수업하는 참석도 한번 보고 싶고, 또 말씀 못한 부분도 또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또 접목을 해서 또 다른 원장님들에게 내가 또 전수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원장님한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뭐 맛집을 간다 하더라면 맨 처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혹시 아는 사람 있느냐 아니면 이 동네에서 뭐 잘 사시는 분이나 잘 다니시는 분 있으면 그분께 어디가 맛집이냐 여쭤보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마 블로그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부방 학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입소문 나는 게 가장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블로그라든가 다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저희 영어 도서관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 도서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모님 상담은 잘 하시고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의 동생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의 친구에게 바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확장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잘 가르친다면 그 아이의 동생에게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윤한수 원장님께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요, 우리 윤한수 원장님께 질문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월 전체 학습관 모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